지금은 사실 가감하게 들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가감하게. 그렇죠. 예. 뭐 분할 매수하면 조금 네. 꼭지에서 더 담았다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 지금은 어지간한 대형주 바이오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빠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단타족 놀이터, 투기판, 하지만 진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시장. 요 세 가지가 다 코스닥을 수식하는 말인데 아우, 내 동생이야 뭐야.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예요. 정부가 이런 코스닥을 천스닥으로 만들고 싶다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체급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럴 때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메리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 부장님 목소리가 네. 감기? 예, 아프진 않았는데 네. 한 달째 이렇게 좀 목에 뭐가 낀 것처럼. 아픈 건데요. 그래요. 우리 힘내요. 파이팅 해보도록 해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재현 부장님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정부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코스닥을 영차 들어 올리겠다고 활성화 맞습니다. 정책을 네. 내놓는데요. 내용이 뭐예요? 예, 오늘 거의 코스닥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네.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스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개인 투자자와 큰 손인 연기금 자금을 코스닥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과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소득 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를 최대 3천만 원에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걸 5천만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투자하신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연기금 3% 투자하는 요율을 네. 5%까지 늘려준다.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5%로 늘린다는 거는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연기금과 외국인 보고 단타 더 많이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을 붐업하겠다. 그다음에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더 상장할 수 있겠죠. 그거는 논란이 좀 있지 않았어요? 항상 특례 상장은? 네, 지금 너무 그동안에 올라갔습니다. 상장에 대한 문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실 기업의 퇴출 요건을 강화시켜서 시가총액이 150억 미만의 종목은 퇴출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200억 정도 수준의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어쨌든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네.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10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 10종목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역시나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가 베스트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2위긴 하지만 사실 로봇 쪽이 오늘 더 강합니다. 네. 로봇 쪽이. 그래서 저는 오늘 강세인 바이오와 로봇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 업종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두 업종이 올라가야 시가총액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네.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코스닥이 올라가야 자기들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심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가 4천 돌파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심에는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몫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상승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지금 항목별로 OX 해주신 거 보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정책 수혜로 가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해 보긴 어려운 거예요? 이 정책을 실제로 했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거고요. 아, 진짜요? 이거를 한 해 만에 얘기 나오면서 붐업하면서 기대감이 최고조로 오를 때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그 국내장은 꼭 그래요. 우리 마치 소풍 가기 전에 고속버스 타고 가는 동안 제일 설레다가 딱 도착하면 별거 없죠. 사실상 소풍 끝났네. 요거랑 좀 비슷하구나. 아니 그래도 어제 아로마티카가 코스닥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장 초반에는 보니까 한 29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분위기 좋다가 어제 종가를 보니까 한 150% 수준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런 케이스들 보면은
아유 상장해서 해볼 만한데 이런 데 늘어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IPO 예정인 기업들의 업종을 보시게 되면 엔터, AI, 교육, 핀테크, 정보통신, 광학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받아봐야 네. 너무 푼돈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수익 보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특히 운용사들이 우선 배정 비율을 30%까지 늘리게 되면 여기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크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장 IPO 예정 기업들도 흐름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뭐 교육이나 엔터 같이 비성장 쪽 이런 거 말고 뭐 AI나 정보통신, 광학 이런 쪽 종목들이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우리 그 부장님 목소리가 아프신 것 같다고 정민님, 미경님 외 여러분께서 안부 인사 전해주셨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소리를 맑게 내려고 병원 다니시고 노력하신대요. 우리 그래서 이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몇 가지 요인 중에 지난주까지 인공지능 거품론이 있었다면 네. 사실 기저에 낮게 깔려있는 건 우리 환율 걱정이잖아요.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환율이 좀처럼 그렇게 확 꺾이는 것 같진 않아서 이거 환율 걱정 우리 언제쯤 걷어낼 수 있을 걸로 보는지 네. 증시에서는 요거 때문에 얼마나 눌린다고 보는지 현장 분위기 어때요? 환율은 계속 고환율이었고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480원 가까이 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1,500원 돌파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네. 상황은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니 사실 시중에서 개인이 달러를 살 때는 그 네. 출국하는 출국장에서 사고 그럼 이미 1,500원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환율적인 측면에서 달러를 사는 가장 큰 이유가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가 슬슬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되면 원금을 20% 잃게 되고 해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의 20% 잃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해외 주식하는 게 낫다. 그런 말 있었잖아요. 미국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내고 한국에 투자하면 원금을 낸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해외 주식 과세 비율을 줄이게 되면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 20% 있는데 이거를 뭐 30% 늘린다라고 한다면 네. 분명히 환율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고 국장에 있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묶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규 유입이 좀 꺼려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기존에 해외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는 시점 전에 차익 실현을 미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인 계좌들은 20%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수익, 비영업 수익의 20% 세금 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20% 내고 말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나 국내 주식을 투자하나 20% 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에 해외 주식을 30% 늘린다 그러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더 국내 주식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도 많고 반발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획재정부에서 일단은 네. 세율 안 올린다고 설명 자료는 나오기는 했는데 이 카드가 완전 접힌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최고 세율을 30%로 한다고 하니까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점도 원래 정부는 내후년부터 봤는데 정치권에서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네요. 이거 되고 나면은 부장님 국내 증시 부양하는 데 도움 많이 될까요? 사실 이제 배당 투자를 위한 고배당 투자 펀드들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영향 단계적으로 있겠죠. 근데 회사가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 이 돈을 배당을 그동안 주던 것들을 그 돈을 주지 않고 자사주 매입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자사주 매입하면 정부에서는 취지 자체는 자사주 매입하면 동시에 소각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배당에 대한 투자를 그동안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할게요. 근데 아까 서두에 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보니까 찬바람 불고 나서 진짜 바이오가 좀 강세인데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니까 코스닥 상위 ETF 20개 중에서 19개가 바이오 테마네요. 바이오가 진짜 요즘에 좀 잘 나가네요. 네, ETF들도 상당히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바이오가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버블론이 나왔을 때 그 대체 투자로서 바이오를 좀 더 주목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일라이1리 이런 기업들이 M&A 및 직접 투자를 올 들어서 360억 달러를 하면서 작년보다 33%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의 메세라 인수전이 상당히 시장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맞아요. 결국은 화이자가 승리를 해서 메세라 인수했습니다. 그때 화이자와 공동 개발하던 기업도 주가가 등락이 심했고요. 노보노디스크와 하던 기업들이 등락이 심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했던 거는 일라이1리가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이번에 특징적이었던 게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른 게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양들이 있었다. 그거는 화이자와 일을 하느냐 노보노디스크가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졌다 이렇게. 야, 이 주식도 줄을 잘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처음으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을 했어요. 잘 보니까 역시 안 아파도 먹는 약, 안 아파도 가는 병원, 돈은 그쪽에 몰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이오 테마는 역시 비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사실 바이오는 오를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고점 영역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바이오 중에서 가장 지수를 올리기 빠른 종목들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스닥 기업들이 더 현 시점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모멘텀은 수급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수급 중심의 플레이가 지금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급 중심의 플레이가 중요하다. 우리 항상 손절의 왕이잖아요. 우리 부장님이. 이게 수급이 들어와야 손절매도 가능한 거죠. 누가 받아줘야.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시장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요즘에는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 달릴 말을 올라타는 그런 네.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수익 실을 많이 하고 11월 중순부터는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포트에 담았거든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붐업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바이오가 포트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꼭 담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바이오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이거 담아도 되나 싶은데 이런 분들은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섹터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지금은 사실 가감하게 들어갈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과감하게. 그렇죠. 예. 뭐 분할 매수하면은 조금 네. 꼭지에서 더 담았다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 지금은 어지간한 대형주 바이오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빠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가 주춤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12월 말 정도까지 가야 될 거예요. 지금 한 달 가까이는 더 바이오가 네. 상승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근데 바이오는 왜 한 달만 가요? 한 달의 약속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하자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지상정.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로봇 얘기도 요즘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찾은 뒤에 로봇 관련주가 며칠 동안 정신없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벤트성이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기도 했고 변동성이 컸는데 앞으로 로봇 산업 아주 유망하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AI로 시작된 기술 전반의 변화의 수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AI가 초기에는 지식 전달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햄버거가 뭐야라고 물으면 햄버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네. 그 다음에 생성형 AI는 월 2만 원을 내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맞아요. 햄버거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월 20만 원짜리는 비서형 AI인데 직접 웹 배달을 시켜가지고 햄버거를 집 앞에 대령시켜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서형 AI죠. 마지막에 가서는 피지컬 AI. 재료를 직접 로봇이 사다가 만들어서 햄버거를 대령해 줍니다. 우리 집에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네. 분위기로 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AI의 끝판왕인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단계가 바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모든 반복 작업들, 문서 제작이라든지 PPT 작업들은 다 이미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도 대세가 로봇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미국 기술력에 좀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설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손. 손. 네, 로봇손 기술. 아니 안 그래도 중국 로봇에도 한국 로봇 손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로봇손은 이 그립 기술인데 여기에 가장 로봇 기술의 핵심이 로봇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여기서 가장 승부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오늘 주가 오른 거 보게 되면 대부분 감속기 관련 기업이라든지 베어링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늘 일반 로봇 기업들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무지개 네. 로봇 회사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맞아요. 이대주로 참여했을 때 네. 하고 나서 주가가 4배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옵션 전환으로 일대주주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3배 이상 더 상승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상장당 이후에 50% 조정이 나왔고 네. 근데 지금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SK가 일대주주로 있는데 네. 예, 그 회사가 지금 일대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무지개 로봇 회사처럼 흐름이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궁금했어요. 국내에 이렇다 할 회사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두루 반영을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도체. 이게 반도체는 그냥 꾸준하게 시장의 중심에서 흘러가는 그런 테마가 될 것 같은데 TPU, GPU 논란 이후에 그래서 됐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삼성이 오르는 거야,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거야, 이거 팔고 저거 사는 거야, 둘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거 헷갈리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으로 간다고 치고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로봇 얘기하다 하나 빼먹었는데 뭐죠? 그 지금 부품이 오늘 하나 많이 빠졌구나. 오른 종목 중에 수술용 로봇이 네. 주가가 오늘 상당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또 같이 봐야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다음에 수술용 로봇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TPU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다운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 HBM이 납품이 되죠. 그렇죠. 네. 구글, 브로드컴, 삼성전자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TPU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은 AI GPU가 발전하고 TPU가 발달하게 되면 D램 양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모두 수혜이다. 전반적인 인프라 기업들한테 모두 수혜이다. 그러면 액침 냉각이나 네. 유리기판이나 이런 관련 사이드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종목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파이가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지만 올해 12월 말이 되기 전에 네. SK 하이닉스는 내년 엔비디아향 캐펙스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내년 전체 네, 생산량이. 대규모 시설 투자에 그렇죠. 대한 계획.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크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GPU, TPU 논란 속에서 이러나 저러나 납품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게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가다가 GPU, TPU 논란도 있기는 합니다만 달려가면서 선반영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에서 잘 나간다더니 지금 왜 그래? 그럼 선반영 이게 매직 용어라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라 이 혹시 너무 미리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 불안감이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요? 그 원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38조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내년 영업이익은
7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어요. 네. 250% 증가거든요. 이게 무슨 중소형 기업도 아니고 공용 기업이 250% 증가한다면 엄청난 거죠. 네. 그러면 과거 맥스 PER을 30배 받던 삼성전자가 지금 18배밖에 안 됐는데 한 20만 원 정도 갔을 때 고평가 논란이 나와야지 맞는 거고 지금 내년 성장 실적은 실적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 논란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반영되기에는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근데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은 외국인들 따라가면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SK 하이닉스 한동안 엄청나게 사들이더니 또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이 내다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사고 그런가 해서 따라가려고 봤더니 또 반대로 하는 기관도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외국인들 움직이는 이 흐름은 어떻게 캐치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시장 수긍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빠지는 놈을 매도하고 올라가는 놈을 매수하는 전략을 철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반도체 어차피 오를 거야. 그래서 그 빠지는 물량들을 충분히 받아가는 거죠. 내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겠지만은 외국인 투자 전략들은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수긍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매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미 TPU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릴 것이다. 엔비디아가 주춤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네.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도 조정이 한번 나오면 한 달, 두 달 이상 나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를 정말 집중하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반도체 우리가 고점을 잡았는데 두 달 이상 조정 나오고 고점 돌파하잖아요. 우리 못 견딥니다. 결국은 고점 전에 다 매도하게 되거든요. 개미털기.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특히 대형주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정님께서 점점 목소리가 갈라지시는데도 진심으로 주식 정보를 속 시원하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강재현 부장님 너무 감사하다고. 보통 증권사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반응 별로 없는데 약간 예능인을 보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예. 아무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투자자들 어쨌든 주의할 게 많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 종합적으로 잘 들으셔서 선반영되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